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병원 갈 일이 점점 늘어나고 어떤 분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이 또렷하고 걸음에 힘이 남아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젊을 때는 몰랐는데 70을 넘기고 나면 이 차이가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오래 사는 분들에겐 공통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말투가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고 생활의 리듬이 다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빨리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은 늘 비슷한 흐름 속에 계십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몸과 삶을 대하는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치로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90을 넘어서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수치보다 먼저 일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본인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어르신은 참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어르신은 나이에 비해 기운이 다르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를 넘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왜 장수로 이어지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뭘 바꾸라고 재촉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잘 살아오신 분들께 지금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차분한 기준을 하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 이건 내가 하고 있네. 아, 이건 조금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타고난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70이 넘어서도 삶의 방향을 조금만 조절하면 몸은 그에 맞춰 천천히 반응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그 출발선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오래 사는 사람들의 흐름 안에 들어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모습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밥을 고봉밥으로 정말 맛있게 꾸준히 잘 드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무조건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가 더부룩한데도 억지로 먹는 것도 아니고 폭식처럼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고 밥 한 공기를 부담 없이 비우는 상태.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90세를 넘긴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밥을 남겨본 적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반찬이 부족해도 김치에 밥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꼭 챙겨 먹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
유난히 핏기가 있습니다. 살이 많지 않아도 눈밑이 꺼지지 않고 입술색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아직 에너지를 만들어낼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은 생명력과 직결됩니다. 밥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70대 중반을 지나면서 밥을 반 공기만 먹는다. 아침은 거의 거른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력이 떨어집니다. 다리가 가늘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감기에 걸리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밥을 고봉으로 퍼서 천천히 씹어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한 분들은 회복력이 다릅니다. 넘어져도 회복이 빠르고 아파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기본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과 장기, 면역력까지 모두 음식에서 나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70이 넘어서도 아침밥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자식들은 늘 말렸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적게 드셔도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늘 같은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밥 안 먹으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밥 한 공기는 꼭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80대 중반까지 큰 병원 신세 한 번 없이 지내셨고 90을 넘긴 지금도 혼자 밭을 둘러보고 집안일을 스스로 하십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밥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이유로 밥을 줄이지도 않고 입맛 없다고 끼니를 넘기지도 않습니다. 특히 고봉밥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 힘이 있다. 오늘도 내 몸을 돌볼 가치가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 밥 한 공기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밥을 귀찮아하고 대충 때우는 습관이 쌓이면 몸도 그 태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힘을 아끼고 기능을 줄이고 버텨야 할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축으로 바꾸거나 횟수를 나누거나 반찬을 단순하게 해서라도 기본적인 섭취는 유지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자기 몸에 맞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지금도 내 몸이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고 그 의지를 내가 존중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70이 넘어서도 밥맛이 살아있고 한 공기를 부담 없이 비울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장수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체력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몸의 한계를 스스로 알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부터는 한 번의 무리가 몇 달의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깁니다. 이분들은 절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제 할 수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다 싶으면 그날은 속도를 늦춥니다. 관절이 뻐근하면 움직임의 범위를 줄입니다. 몸이 가볍다 느껴지면 그때 조금 더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 피로, 어지러움, 숨가쁨, 이 모든 것을 적의 신호가 아니라 안내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은 평생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그 비결을 묻자 아주 단순한 말을 하셨습니다. 몸이 싫다고 하면 그만두면 된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기 몸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아픈데도 참아야 성실하다고 여기고 무리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에게 건강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 단계에서 멈춥니다. 통증이 커지기 전에 쉬고 피로가 쌓이기 전에 정리합니다. 이 선택 하나가 몇 년의 수명을 바꿉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약한 사람은 계단을 조심하고 허리가 약한 사람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70대 초반에 허리 통증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무거운 짐을 절대 들지 않았고 바닥에 앉는 습관도 바꾸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유난 떠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이 어르신은 딱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이 몸으로 오래 살고 싶다고. 그 결과 8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외출을 혼자 하시고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도구처럼 쓰지 않습니다. 동반자처럼 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큼만 하자. 오늘은 쉬어도 되겠다. 오늘은 조금 더 움직여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남이 아니라 본인이 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았다는 기억을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탈도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정기적인 점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겁내지 않고 미리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 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을 때부터 조율해 나갑니다. 이 태도 하나가 노년의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70이 넘어서 자기 몸을 정확히 알고 무리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쉬고 필요할 때 움직일 줄 안다면 그 자체로 장수의 두 번째 신호가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장수의 모습은 가장 눈에 띄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매일 움직여도 때로는 가볍게 뛰어도 몸이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뛴다는 것은 운동선수처럼 전력 질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숨이 넘어갈 만큼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조금 서둘러도 숨이 차지 않고 버스를 잡으려고 몇 걸음 빨리 움직여도 몸이 놀라지 않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움직임이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질까봐, 숨찰까봐, 심장이 놀랄까봐 미리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근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폐, 혈관, 신경, 근육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집 앞 골목을 걷다가 마지막 언덕에서는 아주 짧게 몇 걸음 정도를 뛰듯이 오르신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운동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공통된 습관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도 완전히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아주 짧게라도 집안을 돌거나 마당을 나서거나 계단 몇 개를 오르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몸을 매일 사용했다는 사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한 번 숨이 차면 그 기억이 남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그 선택을 그대로 따릅니다. 안 써도 되는 기능은 조용히 꺼버립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분들은 이 고리를 아주 일찍 끊습니다. 숨이 차기 전, 다리가 떨리기 전, 딱 거기까지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쌓인 움직임은 어느 순간부터 몸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빨리 걸어도, 갑자기 뛰어도 몸이 놀라지 않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 딱 하나만 지켰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숨이 약간 찰 정도까지는 몸을 움직이자. 계단, 산책, 시장 다녀오기,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대신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8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이 어르신은 짧은 거리에서는
가볍게 뛰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그게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움직일 수 있는 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기 때문에 몸이 힘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년의 체력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몸을 아껴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혹사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히 쓰고 제때 쉬고 다시 씁니다. 이 균형이 심장을 젊게 만들고 폐를 깊게 만들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일 뛰어도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실은 매일 몸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만큼, 이 감각을 하루도 놓치지 않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몸이 움직임을 거부하지 않고 조금의 속도 변화에도 큰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선택이 지금의 몸을 만들었고 그 몸은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70세가 넘어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오가셨을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이구나.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혹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타고난 체질도 아니고 젊을 때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 지금의 태도, 지금의 생활이 앞으로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절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다만 자기 몸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오늘 내 몸이 쓸 에너지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먹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찮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쌓여 어느 순간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기운이 남아있는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몸과 타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밥이 잘 넘어갔다면 그 자체로 고마운 일이고 오늘 몸이 조금 무거웠다면 쉬어도 괜찮은 날입니다. 오늘은 숨이 덜 찼다면 조금 더 움직여도 괜찮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몸과 대화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은 지금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몸은 천천히 반응해 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드는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